자, 이번 영상은 평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수의 일반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함수들을 연결을 해서 중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합계와 개수를 구하지 않아도 평균은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equal AVE RHE라고 하는 함수를 하겠습니다. 자, average라는 함수를 쓰고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50점이라는 평균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평균 50점은 가끔 이 average를 쓸 때 중간에 범위 잡은 것 안에 문자가 들어가면 얘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방법은 자, 먼저 합계를 구하고 SUM 범위를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뭐 합계를 구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일반적인 합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equal count 가로를 열고 자, count라고 하는 거는 숫자 셀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쳤을 경우에 숫자,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한 것 안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그래서 4개가 나옵니다. 4개를 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2개를 이용한 평균을 구해보면 equal 자, 합계를 구한 거에서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미응시라고 돼 있는 얘는 개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4개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4번 시험 보고 여기는 5번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라고 친다면 이제 이게 실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얘는 4개고 얘는 5개잖아요. 실제 계산에 쓰인 숫자들이 그러면 얘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이번에는 equal AVERAGE 그 다음에 A를 씁니다. average A. 그래서 자, average A를 하고 가로를 연 다음에 범위를 같이 잡아요. 이렇게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랬을 경우 보면 자, 수식이 average A라고 돼 있으면서 아까하고 똑같은 범위인 D2부터 H2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의 결과는 40이에요. 왜냐하면 합계라고 돼 있는 부분은 뭐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여기 개수세는 count는 count A를 써야 돼요. count A를 쓴 상태에서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것이 합계는 200이고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평균이 40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한 번만 해놓으면 이 수식에 대한 결과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함수를 쓰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5개니까 얘도 미응시라고 하더라도 5개를 쳐야 되겠죠. 미응시인 경우라면 뭐 하나를 빼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함수로는 average A 그래서 미응시도 개수로 친다라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 합계와 개수를 구할 때 이 개수가 count all 자, count A를 써야 우리가 지금 구했던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ount A라는 함수를 모른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average A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지금처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이 뭐 함수 자체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한 번씩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서별 평균이라고 했는데 얘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의 합계 얘는 자, 평균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서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영업부에 대해서만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서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서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그 부서들하고 어디를 비교하냐면 여기 있는 부서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합계를 구하는 그 수식의 합계는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필요합니다. equal SUM 가로 열시고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가로 여는 게 아니라 ifs를 쓰겠습니다. ifs 자, 그리고 첫 번째 범위 자, 여기 했을 경우에 부분을 잘 보시면 sum range 실제 합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sum range는 평균의 합계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잡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riteria range라고 하는 거는 검색을 할 그 영업부라는 건데 그 영업부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범위 그래서 요 범위가 두 번째 들어가는 거고 criteria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실제 영업부라고 써있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sum range에 해당하는 평균들을 범위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에 영업부들 중에서 실제 영업부를 찾을 건데 물론 이제 다운표 안에 영업부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그 영상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부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요 주소 M에 3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해서 가로를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벌써 합계가 나왔습니다. 이 평균들의 합계. 자, 지금 보면 영업부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합계가 구해졌는데 자,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를 잡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니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얘네가 자, 내려볼게요.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영업부를 지금 구했지만 관리부나 총무부도 역시 이 범위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함수식에 보면 전체가 있고 그죠? 전체가 있고 여기는 하나 딸랑 있는 한 개예요. 이럴 때는 항상 요것의 절대 주소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 F4를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자, 절대 주소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나온 거를 밑으로 쭉 내려주면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어때요? 주소가 안 바뀌었죠?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총무부 이 부분에 해당하는 M5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바뀌어야 되는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주소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자, 얘네들이 여기는 선이 지났는데 여기는 선이 바뀌었어요.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해서 자, 여기 나온 얘를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서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계를 구했는데 그 안에 영업부가 몇 개인가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equal 개수를 센다 그랬으니까 count 그 다음에 조건을 갖고 있는 개수예요. if 그 다음에 if를 써도 되고 ifs를 써도 되지만 앞으로는 ifs 이거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ifs를 쓰는 게 확실히 좋죠. 자, 가로를 닫고 자, 그러면 여기에선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부분에서는 count ifs에서 criteria range 그랬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라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서들 중에서 컴마 영업부를 찾겠다 그랬으니까 영업부를 하는 경우인데 자, 가기 전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의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콜론만 잡아도 됩니다. 콜론만 범위를 잡고 F4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만들어지죠. 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쳤습니다. 그리고 얘를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내리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얘도 역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에 범위가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합니다.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평균. 자, 그럴 때 equal average average average를 합니다. 그리고 ifs ifs 자, average ifs를 하게 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설명을 보면 자, average range라고 하는 실제 평균을 구할 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이냐면 criteria range라고 되어 있는 부서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걔네들의 조건을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average range라고 되어 있는 범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중에 카피를 할 거니까 이 주소는 절대 주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동작을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F4키를 누르면 다시 범위를 지정하고 뭐 이런 쓸모없는 작업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를 누른 다음에 크리테리어 레인지니까 그러니까 부서들의 범위를 잡겠죠. 얘도 역시 딴 작업을 하지 말고 바로 F4키, 펑션키 4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컴마,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들을 잡을 거냐면 영업부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를 선택을 해주고 가로를 닫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주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 개하고 한 개를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절대주소를 해야 되는가의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바로 F4를 할 수 있도록 상기를 시켜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얘를 잡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verage ifs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해봤는데 평균을 구할 때 유용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면
평균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컴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옆에 자 지금 보시면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이 있는데 소수점 자릿수가 얘가 지금 얘는 2자리 얘는 뭐 5, 6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릿수를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한 자리가 됐고 다시 한번 늘리면 2자리가 됐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서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빠져나가 볼까요? 뭐냐면 전체 평균 중에 이 평균. 자, 그런 경우에는 equal 자, 이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평균. 여기를 하나 넣어서 해볼까요? 자,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M 열번호. 자, 열문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자, 여기에다가 해볼 거예요. 얘가 차지하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내 점수가 그랬으니까 40점. 그 부분 나누기 전체니까 내 점수가 나누기 sum 합니다. 전체 점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점수를 하는데 전체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합계를 구하는 이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하나고 얘는 전체인데 지금 하나에 해당하는 L2는 L3, L4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분홍색에 해당하는 범위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범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절대주소를 해주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0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에 해당하는 걸 보면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이기 때문에 0.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거를 백분율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실질적으로 0으로 표시한 다음에 소수 이하 자릿수를 늘리게 되면 0. 몇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보여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백분율로 할지 소수점 이하로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백분율을 이용해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든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자, 40이라는 이 점수는 전체 중에 5.4%를 차지한 거고 79라는 거는 10.7%라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얘 백분율이니까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여기에서 equal sum 가로 열고 범위를 지정하고 위쪽에 있는 거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할 때는 부분 나누기 전체를 했을 경우에 sum은 전체 범위를 잡아서 전체 합계 그리고 절대주소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